여러분 지난 5년간 월급 얼마나 올랐나요? 3.3% 올랐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9.3% 올랐어요. 거의 3배죠.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운 걸까요? 이게 바로 유리지갑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2020년 근로자 평균 월급은 352만 7천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415만 4천 원이 됐어요. 62만 7천 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44만 8천 원에서 59만 6천 원으로 올랐어요. 14만 8천 원이 늘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커졌어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307만 9천 원에서 355만 8천 원으로 고작 47만 9천 원 늘었을 뿐입니다. 월급은 연평균 3.3% 올랐는데 세금은 5.9% 올랐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만 따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무려 연평균 9.3%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 13만 1,626원이었던 근로소득세가 2025년에는 20만 5,138원이 됐어요. 5년 만에 7만 3,512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실수령액 증가율은 고작 2.9%예요. 월급이 3.3% 올랐는데 손에 쥐는 돈은 2.9%밖에 안 늘었다는 겁니다. 0.4%포인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같은 기간 필수 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올랐어요. 실수령액 증가율 2.9%보다 1%포인트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올라도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올랐을까요? 수도와 광열비가 6.1% 올랐고요. 식료품이 4.8%, 외식비가 4.4%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6.8%, 가스요금은 7.8%나 폭등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월급이 오르는데 세금이 더 빨리 오르는 이상한 현상 말이에요. 비밀은 바로 과표 구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1,400만 원 이하는 6%, 5천만 원 이하는 15%, 이런 식으로 8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표 구간이 2017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월급도 오르는데 과표 구간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 월급이 400만 원이었던 사람은 과표 구간 하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가만큼 월급이 올라서 2025년에 450만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과표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율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돈을 더 못 버는데 명목상으로는 고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동 증세라고 부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 구간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사실상 세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보험료도 연평균 4.3% 올랐어요. 고용보험은 5.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건강보험이 5.1%, 국민연금이 3.3% 상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이 늘었고요. 취약계층 의료비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인상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5.1%, 호주는 15.5%예요. 우리나라가 2배나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어요. 2009년에는 8.2%였는데 2023년에는 17.2%로 뛰었습니다. 2024년에는 18.1%까지 올라갔고요. 법인세 비중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는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로 세수 부족분을 메운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되는 거예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8년 동안 4%포인트나 오르는 거예요.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월 15,000원이 늘어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니까 월 7,500원만 더 내면 돼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월 15,000원을 다 내야 해요. 2033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 12만 4천원을 더 내야 합니다. 1년이면 148만 8천원이에요. 건강보험료도 2026년에 7.19%로 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들의 이중 부담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로 통과됐지만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향후 8년간 모든 세대가 일괄적으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죠. 그렇다면 연금 개혁은 왜 필요했을까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6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됩니다. 이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된다고 해요. 환경협은 해결책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제안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과표 구간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예요.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3% 올라서 월급이 3% 오르면 과표 구간도 3%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세부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협은 면세자 비율을 낮춰서 조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했어요.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막고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아야 해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한 사람만 지원했는데 2026년부터는 일정 소득 미만이면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의 과표 구간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주택청약,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낼지,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보는 거예요. 넷째,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세요. 물가연동제 도입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게 중요해요. 월급이 3.3% 오를 때 소득세가 9.3% 오르는 현실. 이게 바로 유리지갑 직장인이 마주한 진실입니다. 명목 월급은 올라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과표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에요. 정부가 편의주의로 세수를 늘리면서 직장인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연동제는 이미 OECD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